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하고 고문당해서 사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나 또는 보고를 받았지만 상황의 심각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 지시조차 하지 못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언론 보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사실 외교부에는 중요 보고 사안으로 이미 8월에 이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가 들어갔었다면서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대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후 사흘이 지난 8월 11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보고한 문건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리고 사망자 1명을 운반 중인 중국인 2명 체포됐고 이 중범죄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강약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보고 문건이 지금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지금 8월에 이미 보고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난 13일에 분명히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사안으로 그냥 치부를 하고 넘겨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미처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밝히기로는 2달 전에 고문 정황을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외교부가 묵살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는 흔한 말로 외통수예요. 지금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고가 이미 확인이 됐어요. 저희 채널A 취재 결과로 8월 달에 여러 차례 전보 보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면 외교부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거고, 그렇죠? 근데 보고를 했는데 장관이 지금 저렇게 난 10월 초에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면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걸 테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자,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보고는 엉망이에요, 엉망. 아니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드니까 엉뚱한 정책만 만들잖아요. 저희가 이번 보고를 드린 내용은 우리 국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중국 범죄 조직이 쥐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구해냅니까? 예입회 끝나고 난 뒤에라도 빨리 장관이 현장에 가보세요. 가가지고 현장의 범죄 단지를 둘러보고 판단을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캄보디아 이쪽 관련 실태가 이게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 사건은 심심치 않게 많이 회자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올해 9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신고가 56건이나 더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좀 인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이 캄보디아 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 사기 그리고 감금 피해 사건입니다. 이 피해 신고 건수가 올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380여 건 정도고요. 8월 기준,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56건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이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과 더불어서 현재 102건이 미종결 사태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현황 파악이라든지 사건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미종결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 캄보디아 내 이 범죄 조직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이 범죄 단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조사해왔고 또 보고서까지 냈던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이번 우리나라 사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대한민국에서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나서야 정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언급했던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를 하겠다. 이미 경찰에서도 밝혔었잖아요. 추진하겠다고. 근데 그게 또 무산됐었습니다. 결국 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서야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Nice to meet you. 꼭 뵙고 싶었는데. I've always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 스캔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would like to offer condolences for this unfortunate incident and also work together to try to track more of the people involved in this. 변호사님, 원래 코리안 데스크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태 터지자마자 막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뭐 2명을 보내네 마네 맞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에서 좀 우려하는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고 코리안 전담반을 가동하겠다. 11월부터 가동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의 경우에는 이 현지 경찰청 내 조직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리안 전담반은 그건 아니고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꾸려서 한국 경찰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도 뭔가 조건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을 할 전망이고 이것을 하나의 이제 교환 내지는 뭐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코리안 전담반을 설치하고 여행 경보는 또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의 교환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코리안 전담반이 그래도 설치가 되면 어떠한 피해자가 와서 피해를 호소한다라든지 구제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더 열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나라가 수천억 원의 공적 개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거꾸로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총리가 와갖고 좀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정부에서 그러면 뭐 하나 좀 해주면은 내가 해줄게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총리가 하겠다는 코리아 전담반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필리핀에도 과거에 이제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런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일단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됐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치안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좀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발짝 양보한 그러한 조치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